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필수적이라니. 효소식품을 섭취해 효소개수를 더 늘려주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소식품을 먹는다고 효소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판매되는 대부분의 효소식품들은 어떤 과일, 채소 등에서 얻은 효소이던데요. 모든 동식물들은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동식물보다 적응해야 하는 부분들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종마다 진화시킨 효소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그것들에서 얻은 효소가 우리 몸에만 들어오면 아주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식물에만 존재하는 형성층을 조절하는 효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면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효소는 단백질 분자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해 장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단위의 작은 분자로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포막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소화기관이 해결해줍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물론 췌장, 간, 쓸개 모두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입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입에서 잘게 잘라주는 기계적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식도를 따라 도착한 위에서는 펩시노겐이 분비되고 위산에 의해 펩신으로 활성화되면 단백질을 펩톤이라는 큰 폴리페타이드로 가수분해시킵니다. 위에서 펩톤이 이동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히모트립신, 카르복실 펩티다제에 의하여 아미노산 또는 다이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이 외에도 수장에서 아미노펩티다제, 카르복시 펩티다제, 엔도펩티다제, 다이펩티다제에 의하여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효소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효소를 섭취하더라도 아미노산의 형태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술을 마신 뒤 알코올 분해 효소만 마셔주어도 숙취가 전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들은 나중에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혹은 효소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효소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해도 몸에서 효소를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될 거 비싼 돈 주고 효소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 계란, 두부, 고기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효소액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과정은 설탕을 넣어 설탕의 농도차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설탕의 농도가 작은 과일에서 효소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삼투압은 물과 같은 용매만 이동할 뿐 효소와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든 효소액에는 효소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효소식품에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소에 의해 발효된 제품이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발효란 미생물에 의해 영양분을 분해하는 과정 중 사람에게 이로운 경우입니다. 술이 그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요. 균류의 일종인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 에틸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효모 속에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발효 과정에도 효소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효소는 관여할 뿐 생성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앞서 설명한 대로 효소액을 만든다면 삼투압으로 인해 과일 내부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발효 과정에서 관여하는 미생물 내부의 수분도 빠져나가겠죠? 미생물들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효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효소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과 같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기는커녕 당 과다 섭취만 될 뿐입니다.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고 알맞은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